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어김없이 주면서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또 멀리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각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오늘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막말하는 사람, 평소에 좀 반말을 좀 하거나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이제 그 사람들 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마음을 또 내가 상처받지 않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편안하게 각자의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그 느낌들을 얘기하면서 또 같이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또 말씀해 주실 우리 연구님 계실까요? 네. 이 주제는 사실은 제가 먼저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편안하게요. 아, 저는 진짜 일단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 막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상대를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약간 좀 습관적으로 조금 막말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정도로 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살짝 사실 조금 껄끄럽긴 해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잡았냐면 그분이 이제 막말을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뭔가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말을 일단 듣고 있잖아요.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막말로 쭉 가시면서 약간 지시형의, 네. 약간 대합실 근무를 하듯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나중에 이제 점점 그게 압이 차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듣다가 왜 저 사람을 알려고 생각하고 이래 들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가 근데 이제 압이 점점 차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가 이제 이 감정적인 뭔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왜, 처음에는 조금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계속 이제 수위가 더 이렇게 막 높아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압이 꽉 차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정면 돌파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모임 속에서 내가 이걸 적절하게 풀어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일어나니까 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네,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생각이란 것하고 감정적인 부분하고 막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이거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면 돌파하자 싶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예약을 하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연구원님 지금 이만저만해서 이렇고 이런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하니까 본인은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냥 나인데 그냥 툭툭 던지듯이 말을 했는데 내가 저런 말을 하니까 본인 정말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뭔가 그딱 잡아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뭔가를 내가 이게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 살짝 좀 정면 돌파하는 게 좀 이게 좀 해결해 가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정면 돌파를 하면서 이제 해결해 가야지 안 그러면은 하늘을 계속 공부를 나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어. 음. 그래서 아싸리 이런 경우면 정면 돌파를 하고 그리고 또 약간 이런 것도 있다 싶어요. 왜냐면은 저 사람 기혼하고 나하고 일단은 이게 딱 이게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지직하고 뭔가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분명히 이 사람 공부도 있고 내 공부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는 3대 7로 공부를 인해 가지고 물론 내인데 공부가 더 많겠죠. 한 70%의 내 공부가 있고 30%의 저분의 공부가 있고 그래서 요런 부분도 나인데 어떤 그러한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 끌고 가면은 계속 이제 그게 나중에 그 공부가 더 배가수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음, 차마 전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살짝 뭔가 왜 살짝 거리를 두는 네, 이번에 살짝 거리를 두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이제 해결을 했거든요. 하니까 그분하고는 원래 조금 약간 좀 친하신 분이었는데. 아니요.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분하고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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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너무 훅 하고 치고 들어오신 거죠, 저인데. 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만나면은 왜 서로 이렇게 왜 그 어떤 그 살피잖아요. 서로의 어떤 그 기운을 살피잖아요. 근데 그런 음, 기운 없이 이제 훅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음, 보니까 약간 좀 뭔가 지지직거리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러니까 그분, 뭔가 이게 있잖아요. 왜? 음, 신, 그러니까 4차원적인 것에서 어떤 그런 에너지, 예. 내인데 물론 이게 공부가 있지만 뭔가 이게 4차원적인 에너지가 나 작용하지 않았나.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예.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아까 네. 얘기했다시피 갑자기 뜬금없이 내한테 훅 그 튀어.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네가 그런 주파수를 자꾸 놓고 있으니까 네 한번 네. 가봐라. 이런 거예요. 약간. 음, 내가 저런 주파수를 놓고 있으니까 네가 사자가 돼서 한번 가봐라.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음, 그래서 야, 이게 뭐지? 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또, 분명히 내 속에 뭔가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인연이, 뭐지? 그게 내 속에 그 어떤 그런 에너지 있잖아요. 어떤 생각의 흐름 속에 뭔가 삐쭉삐쭉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찾기 음, 시작했을 때, 오늘 아침에도 그게 살짝 보이긴 했었어요. 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약간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면은, 일이 좀 잘 해결될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까 딱 음, 해결하고 나니까 그 지지직거리던 어떤 부분들이 약간 그분도 살짝 조금 물러나고 저도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막 지지직거렸는데 살짝 이렇게 좀 살짝 여기에 뭔가 멀어지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결하는 부분도 참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 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그 네. 말씀이 좀 생각이 나긴 하네요. 우리가 그 속으로 만약에 운전하면서 불평불만 많이 하는 경우 많잖아요. 저희는 요즘에 조금 이제 그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인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운전하면서 뭐 앞에 누가 차 끼어들면 습관적으로 에이씨 그러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게 운전하면서만 그런 습관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운전하면서 그만큼 10원짜리를 많이 쓰고 얼마나 이제 그 소리를 지르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 타가지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야, 이제 너무 계속 들으니까 내가 꼭 그 욕을 다 듣는 것 마냥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앞이 차이면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사고가 한번 뻥 나잖아요. 이렇게 차가. 그 처음에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좀 그래도 몰라서 계속 우리가 이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엄청 더 큰 사고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부딪히고 나면은 앞 조금 이렇게 깔아는다 해야 되나? 부딪히는 네네. 순간에 이렇게 앞이 좀 깔아는다 하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좀 떠오르네요, 저는. 음. 네네네. 약간 그것도 약간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네네, 연구원님. 아,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 공부를, 근데 저는 이제 고객님이 그거를 지금 잘 잡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일반인들 같으면은 그게 내부로, 내 안으로 들어올 생각은 거의 못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좀 하지 않은 사람은 외부에서 자꾸 이제 자기를 막 이제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막 저 사람이 싫다든지 막 어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 이제 이게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뭔가 내를 좀 건드려, 예를 들어서. 그럼 건들면은 그게 분명히 내가 공부할 거거든. 그럼 이 사람이 이게 뭐 선생님 말씀 옛날에 그런 거 본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이제 뭐 옷가게 하는 분인데 그 이제 선생님한테 누가 질문을 했대. 선생님 저는 그 옷가게 하는데 이상한 사람만 옵니다. 그래. 항상 와서 음,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너 때문에 오잖아, 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한 행동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 연기하는 거 저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이제 자기가 공부할 건데 이 사람은 자꾸 외부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거야, 눈을 지금.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그런 게 이제 만일에, 또, 그리고 우리가 부처 공부가 끝나면 얘기하는 사람이 안 나타난다든가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어떤 환경, 어디든 가든지 간에 내가 뭘 하는데 내가 탁 걸려. 그럼 그 공부는 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 걸림 없는 사람은 그냥 가. 어떤 환경인데, 누가 말 한마디 딱 했는데 난 안 걸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쭉 가는 거야. 걸리지는 않고 자기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뭐 말을 딱 했는데 내가 탁 속에서 뭐가 욱 올라왔다든지 하면 그 자기 공부야.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내가 마음속에서 잡아서, 내가 왜 올라왔지? 속에서 욱 올라왔지? 그럼 내 안에 이제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하도 삼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일에 그거를 무시하고, 만일에 간다. 그럼 나중에 이제 더 센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세게 이제, 뭐 힘들게 괴롭힌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왜? 못 깨우치니까. 음, 그죠? 그게 사다리 그 톡톡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차량 운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환경이 내 앞에 그리 올 수도 있고, 사람이 내 앞에 그리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내가 좀 알아차리면은, 왔다가 그냥 상물로 갚된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알아차려버리면. 그죠? 하여튼 그래,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좋은 어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또 경우가 있으면, 예. 근데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그분이 사자가 돼가지고 내인데 온 케이스잖아요. 음,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자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음, 저는 평상시에 그런 성향이 아닌데, 갑자기 뭐, 내가 생각지 않는 말을 이 사람이 확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음, 나는 음, 내가 전혀 저렇게 생각한 게 아닌데, 그리고 또 평상시에 성격도 저런 성격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말을 저 사람인데, 든지 상황이 아닌데, 내가 우연찮게 이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저 사람인데 사자가 돼서 들어갈 수도 있구나. 이런 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어, 좋은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우리도 이제 나이도 좀 우리도 저희도 다 이제 조금 이렇게 먹을 만큼 먹은 나이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전에는 진짜 막 사자가 막 나타나서 이랬는데 이제 좀 세월이 좀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뭐 또 자기 어떤 알아차림이나 성찰을 그래도 조금씩은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솔직하게 뭐 나도 그 사람은 사자 역할 하나 나도 사자 역할 하지 그냥 그걸 당연하게 그냥 인정하고 그냥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만약에 뭐 얘기하면은 그래 뭐 만약에 내가 욱했다 그러면은 욱하면 욱한 대로 이거 저 사람이 나한테 메시지를 뭐 전달하지? 근데 이제 감정은 있으니까. 또 감정을 한번 만져보는데 그전에는 감정이 오래 갔어요. 근데 오래 갔는데 이제 그게 빨리 풀린다라는 거. 음, 그러면은 공부 잡은 사람은 감정이 빨리 풀리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갈 것이고 감정이 빨리 풀리지 않은 사람은 속에다 담아놓고 계속해서 곱씹고 미워하겠죠. 그러면 오랫동안 미워하는 사람은 좀 더 좀 이제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사자 역할 한 사람은 자기는 빨리 잊어버리고 땅콩 까먹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음. 100% 안경 공감. 장군님은, 네? 100% 공감해요, 진짜. 네. 그래서 땅콩 이제 까 우리가 뒷담화 하는 사람이 뒷담화를 했어. 근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솔직한 마음은 뒷담화 하면 그냥, 적당한 뒷담화야. 그냥, 예, 듣고, 나도 저 얘기를 듣다 보니, 같이 뭐, 이렇게 또 들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예, 듣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속에 내 공부도 있고, 아니면 그 상대한테 알려주라고 하는 공부도 있고요. 충분히 들어서 그 상대한테, 내가 그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이왕이면 부드럽게 녹여서 이렇게 주면은 가장 좋겠죠.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한테 다 인연 주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뒷담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 뒷담화를 너무 많이 하네 하고 내가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의 어떤 그 깊이 있는 그 마음이 안 느껴질 것 같고, 만약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뭐, 좀 듣고, 있다 보면 소화 흡수돼서 해줄 말이 자연스럽게 있더라도 좀 더 부드럽게 녹여서 말하는 것은 참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요즘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음, 안기훈 연구님은 뭐 다르게 또 경험 있으시면은, 우리는 에피소드, 우리가 너무 좋은 말만 할 게 아니라, 이 네, 시간에는 좀, 저도 그 공부 시켜주십니다. 예, 한 3, 4년 전인가? 제가 이제 여기에, 모델 단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모델 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 많은 분 중에서도 딱 요 분이랑 이게 되게 좀 잘 맞더라고요. 그분은 여자분,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이신데, 그 주류 사업도 하셨고,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뭐, 재수도 너무 많더라고요. 스포츠 댄스도 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박식하고, 그 톡 단체에서도 얘기할 때도 나랑 또 이게 코드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반대, 뭐, 이렇게 다른 분들 의견에 대해서도 나랑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나한테 반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흡수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내가 흡수한 거에서 한 30% 정도는 이렇게 내놔야 될 때도 있다는 생각이 좀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 속에서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분이랑 잘 관계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단체에서는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한테, 그때 당시에 이분은 다른 분들하고의 관계는 별로 없고 혼자서 그 큰 집에서 있잖아요. 완전히 뭐 엄청나게 큰 집에서 사시더라고요. 음, 거기에서 혼자서 살고 계시는데 아는 분들도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했죠. 아, 언니, 이거 우리 이렇게 톡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는 여기 분들, 이게 음. 모델에 관심 있는 분들 우리 톡으로 한번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분을 제가 회장님으로 이제 앉혀놓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총무 비슷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분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반말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서 또 다른 분들 들어온 분들, 제가 거의 다 많이 사람들을 좀 많이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조금 이제 2단계로 가까워지니까 저한테 이름이 뭐 금방지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이제 슬슬 반말하는 게 내가 이게 부담이 딱 오면서 이게 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존경하는 태도가 아니네. 그래서 제가 딱 그분한테는 반말한다는 이유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톡 자체를 나와버렸죠. 어. 음. 실질적으로 한 거는 저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게 유지가 됐는데,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분이랑 또 가깝게 지내던 또 분이 저한테, 아, 내가 없으니까 그거 운영도 안 되고 그렇다. 다시 들어와라.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는 쓰리 쿠션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반말도 하시고 나에 대한 이 존중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음. 내가 그렇게 하고는 이분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은 그 공부는 좀 일단은 홀드 시키고, 제가 좀 더 이제 성장하면은 이분하고 이제 제가 좀 내 할 말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아까 연구님들도 하셨지만 저도 제가 일부러 사자 역할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속이 후련한데요, 사실은. 저한테 너무 막 이상하게 하는 분이 도마님이 계셨어요. 어, 디지털 세대가 아니라 MZ 세대이셨던 것 같아. 저한테 너무 막 그냥 이상하게, 이거 너무 다른 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대응해 줄 정도로 나한테 함부로 하는 분이,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우연히 이번에 또 같이 이제 행사에 또 저 때문에 이제 또 그분이 나타나신 케이스인데, 제가 또 옛날 같은 행동을 저한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어리고 해서 일부러 한번 반말로 있잖아. 한번 싹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발끈하면서 자기한테 반말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고는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대장님께 죄송하다고 내가 알면서 했다. 나도 좀 이게 차인 게 있었는지 하고 나니까 속은 후련한데 이제 내가 다음에 그분 만날 때는 지금 이 감정은 싹 깨끗하게 내가 리셋하고 만나겠다고 내가 대장님께 고한 적이 있었고요. 마지막 한 또 에피소드는 요즘 제가 마이클 잭슨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음, 96년도에 이분이 오셨을 때, 첫 공연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그금을 내고 우리 남편이랑 같이 본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렇게 지금같이 핸드폰도 없었고 뭐 한국 방송에서 내주는 그거밖에는 이렇게 듣고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번에 영화가 이렇게 또 나온 김에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영화를 우연히 보러 갔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고 이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내가 또 좋아했던 분 중에 너무너무 최고로 좋아했던 음, 분이고 그래서 해봤는데 이분의 영상을 하나 딱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 있잖아요. 항상 예,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서로 이렇게 스피치하고 그런 방송을 하는 분인데 유명한 분이잖아. 본인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마이클한테 너무너무 아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이 마이클 잭슨이 원체 사람이 이게 편안하고 순수하고 좀 인간적인 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마이클 잭슨이 제일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노래 아닙니까? 음. 세상에 옆에서 질문을 하는데도 마이클 잭슨이 그 당신이 하는 그 질문에는 나는 별로 그거 없다고 노래를 음대로 하더라고 노래로 음. 그래서 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근데 그 노래를 하는 데 있잖아요 자기 감정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음, 기분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이게 순수하고 맑은 게 보이니까 야 이분의 인품이 그 하나에 다 많이 드러난다는 거를 좀 느꼈죠. 여기까지입니다. 음, 음. 네,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누가 얘기더라.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침묵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음,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누가 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흥얼거리고 얼마 전에 제가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음. 음, 근데 이게 각자 자기가 그때그때마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음, 아, 정말로 인품이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나의 자아상에 막 화내고 성내는 거는 너무 무식한 거 싫다.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대화법에서 사람은 말이야 무슨 일이 있으면 응? 그 자리에서 싸우든지 말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탁 털어버려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한 사람은 그런 성격인데 한 사람은 회피형이야. 그럼 회피형은 잠깐 또 시간을 또 좀 줘야 되잖아. 근데 빨리 대답 안 한다고 막 몰아붙이면 그럼 또 지옥인 것 같고 그 요즘은 HSP 해가지고 극 예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극 예민하기 때문에 상대가 불편한 거를 알게 모르게 다 맞춰주고 있는지를 상대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쪽으로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털털한 사람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지만 이 털털한 사람은 그 대신 자기의 털털함이 그 옆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이 제지를 해놓고 흘려놓은 거를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털털함만 보고 사람 좋다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은 많이 또 끌잖아요. 그죠? 예민한 사람보다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극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은 그 대신 알게 모르게 자기가 그거를 다 맞춰주고 있는 걸 상대들이 또 모르잖아요. 몰라주잖아요. 근데 그때서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내가 이거 다 맞춰주고 다녔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 그럴 수는 또 없어. 그러면은 또 이거를 입 밖으로 꺼내면, 저 사람은, 뭐, 생색낸다. 아니면은 뭐, 그것 가지고 막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각자 전부 다의 어떤 자기의 그 성향들을 유심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프로에 보니까요. HSP, 그 다음에 그, 저기 뭡니까.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심리 용어 단어들이 막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또한 하나의 한 사람을 무조건 단정 짓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어떻게 맞춰가느냐, 이 사회를, 이 세상을. 그래서 맞출 수 없을 때는 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또 뭐 대응하기 싫으면은 입 닫고 있다가 나중에 어차피 그 재료는 다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각종 다양한 사람들을 내한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다양하게 겪어봐야지만 이게 근육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놀라울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인연이 선생님 법문에 우리한테 이제 3단계로 나가던가요. 내보다 위의 사람, 그다음 내하고 비슷한 사람, 내보다 못한 사람 40%, 내 위의 사람 30%, 그 중간에 30%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위의 사람은 내가 말을 들어야 되고, 그죠? 내가 이제 들어봤을 때,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분별을 안 하고 막 내가 저 사람 위인지 밑인지도 모르고 내가 아래 사람인데도 그 위에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지 달라들고. 모르고 자기가 막 그리 그죠? 뭐 나서 갖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그 위에 음. 사람은 들어보니까 좀 말은 안 하지만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저 말을 들어보니까 내 아래 사람 같은데. 하여튼 그래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그렇게 분별을 잘해야 될 것 같아. 내 위에 사람인지 내하고 비슷한 사람인지 아래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내가 밑에 사람, 내가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지 그렇게 40%. 그래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빨리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 와서 막 얘기하면 아까처럼 막 그냥 너무 아까처럼 불평불만 많이 한다든지. 들어봤는데 너무 정도를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딱 들어보고, 이 사람은 내가 좀 이끌어줘야 될 사람인가 한데 느낌이 들면은 어느 정도 뭐 좀 친해졌다 싶으면은 그럼 이제 다음에 딱 이제 앉아가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제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행동을. 그죠. 내가 들어서 공부할 것도 있지만은 내가 또 분별을 해서 깨우쳐줘야 될 상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죠. 그래,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분별력을 좀 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만약에 차이가 정말 이 사람이 윗사람이다 하면은 같이 맞붙으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싸울 것 같지는 않아요.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이 부분이 높고, 이 부분이 조금 더 낮고, 높다기보다 좀 낮고, 이 부분이 또 나는 또 낮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에 그게 딱 부딪힌다라는 거는 그 질량은 비슷하지 않나. 부딪히는 그 부분에 선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 부분이 해소가 돼서 내가 조금 더 올라가 버렸다.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를 이렇게 겪어도 이 부딪힘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요즘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갑과 을에 대한 게 이렇게 머리로 이게 우리가 판단할 게 그 이제 그전에는 제가 이 공부로도 찾아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데 이제 지금은 공부는 평소에 내 실력만큼 공부는 평소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현장에서 내가 일어나는 대로 이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솔직한 거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예, 그러면서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다 잃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얻는 게 또 언젠가는 다 얻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나도 뭐 어떤 상황이 되고 아까처럼 막 진짜 싸우기보다는 나도 왜냐면 사람마다 약한 게 딱 있거든. 자기 아킬레스가 딱 있어. 그걸 건드리는 사람이 이제 폭발하거든. 그래. 그 진짜 다른 거는 아무렇지 않은데, 언어가 하나가 이제 딱 건들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 그거는 이제 계속 우리는 화두를 잡아가면서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봐요. 그죠? 그래, 진짜 내가 못 참으면 뭐 진짜, 그 자기는 뭐, 선생님이 뭐 네가 그 정도 수준인데 화를 내야 화를 내야지. 물론 이제 그래 빨리 수습을 해야지. 그죠?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어차피 피해는 감수를 해야 되죠. 왜? 내도 내 데미지를 입고 상대방도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으면 화를 내야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근데 그래 그러면서 또 이제 깨우치는 건 있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나도 힘들 거고, 상대방도 뭐, 그래 되면 이제 좀, 한 달마다 보는 사람이면 1년마다 볼 수도 있는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왜냐면 그만큼 충격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프지만은 깨우치는 거라고 봐요. 그래,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줄이려고 자꾸 마음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꾸 뇌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평상시에 빨리빨리 알아차리면은 그런 일이 덜 올 거고. 근데 막, 니는 해라,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간다 하면 막 계속 와서 뇌를 두드리고 상대방들이 와가지고. 그죠? 음, 그러면 그 수준에서 계속 놀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죠. 그죠? 자기 수준에서 그냥. 그리고 우리는 그래 음, 이제 계속 알아차리고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을, 매 순간 오는 그게, 그래. 그래서 참, 그래,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감사하다는 말이, 뭐, 니를 때리는 사람이든, 뭐, 어찌해주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거는 니를 위해서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없는 거야. 내를 깨우치려고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내를 그렇게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참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지금은 괴롭지만은, 그게 근데 진짜 나한테 큰 공부를 깨우쳐 주고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뭐 당장히 이해는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냥 하여튼 그래, 공부 자체로 좀 받아들이면은, 그럼 이제 저는 보통 이래요. 이제 만나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 그냥. 뭐, 내가 내를 막 내수장, 근데 저 사람이, 나도 모르니까, 저 사람은. 그럼 저 사람이 막 얘기한다고, 가만히 듣고 있어 봐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그냥 쭉, 내가 편견을 안 갖고 듣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쭉 하니까 그냥 쭉 넘어가더라고, 다 그냥. 그렇게.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약간 좀, 어떤 사람이 들으면, 거슬릴 말 같은데도, 저 사람은 이런 거 있잖아. 내 수준은 요 정도인데 그럼 자기 표현하는 거는 그립밖에 못 하는 거야. 자기 표현하는 게. 왜? 내가 지금 30인데 30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들어보니까 거슬린 말 같아. 내는 안 거슬려. 애들 안 거슬리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말을 왜 처리하지? 저 두 사람 대화를 들어보고 있으니까. 말을 좀 삐딱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애들 옆에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이해가 당장 안 되겠지만은. 그죠? 표현을 그립밖에 못 하니까 그래 하는 거야. 그죠? 그래, 꼬리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이게 우리가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을 먼저 하나 주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번에 얘기를 듣듯이, 너무나 지금 자기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진짜 뭐 우리가 너무 계속 빵만 주면은 그건 좀 그렇고, 그래도 그 사람이 왜 저런지에 대한 거는 빵을 꼭 준다기보다는, 그죠? 달콤한 사탕을 먼저 하나 줘놓고, 그죠? 그게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음, 우리 강호수 연구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저도 이제 그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카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사람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성장의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단계에서 출발해서 10단계까지 어떤 영혼의 성장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뭐, 지금 한 3단계, 4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한 6단계, 7단계까지 가는 사람 있고, 이제 여기서 단계를 나눈 건 어떻게 보면은 이해도예요, 이해도. 이해도인데 내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어떤 저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만났을 때는 내 이런 느낌이 들고 저런 사람 만났을 때는 저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계속 지켜봐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왔는데 예전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음, 느낌을 딱 받는 거야. 그 사람, 예전에 내가 저렇게 생각하고 약간 나르시즘에 빠진 듯한 느낌의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말을 갖다가 저 상대에게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또 비슷한 말을 하네? 이런 느낌. 이런 음, 느낌을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요 단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가 옛날에 한 3단계의 어떤 그런 깨침의 과정을 겪고 왔다면, 저 사람도 지금 3단계쯤에 와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음,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사람마다 사실은 전부 다 저는 그 이해도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1단계에서 10단계, 10단계로 우리가 나눴을 때. 근데 이제, 당장 나는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그런 단계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 사람을 이해를 하면은 어쩌면 제가 좀 열받지 않고 쉽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꼭 내 얘기 같은 거야. 자기는 분명히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요렇게 해갖고 나 막 요렇게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꼭 나 얘기 같으니까 거기에
갑자기 이제 그 동조가 돼가지고 이제 나는 이게 감정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스승님 어제 본문인가 하여튼 거기서도 보니까 우리가 돌을 닦는 거는 바보가 돼야 된다. 그 바보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선과 예를 들어 선과 악이 있을 때 그 선과 악을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 그거를 갖다가 스승님은 완전 바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무심. 단계까지는 네, 못 가더라도 좀 더 왜 우리가 그런 어떤 영혼의 어떤 레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깊은 내면의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저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네네. 안견 연구님은, 또 뭐, 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력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스승님의 가르침이 처음에는 그냥 듣다가 어떤 내 실질적인 이 생활상에서 뭔 일이 터졌을 때 들리는 스승님의 이차적인 가르침이 정말 그게 이제 내가 그렇게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행동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선생님 그 말씀이 네가 있는 대로 행동해라. 안 그러고 뭐 아닌 척 이렇게 하면 그 공부가 안 된다. 밥 먹을 때도 요염 뜬다고 평소대로 행동이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올 게 나와야지. 네가 부족한 게 나와야지. 거기에서 채워줄 게 또 자연에서 공부를 시켜준다.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나고 해서 제가 그거를 우리 언니한테 제가 그동안 식구들한테 맨날 그냥 그 가족 공부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뱀띠이기도 하고 좀 가족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야, 이 공부 안 했으면 내가 죽을 때 하늘 남길 수도 있겠다. 제가 막내다 보니까 맨날 언니 오빠들이 저를 막 이렇게 좀 침을 좀 놓는다 할까? 칼침을 좀 많이 놓은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제 입이 떼지더라고요. 언니들한테 무조건 듣고 상처만 받을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는 언니한테 그동안에 내가 좀 엉어리졌던 거를 좀 풀어내고 있는 중인데 그게 이제 살금살금 좀 좋아지는 느낌. 처음에는 막 그릇이 깨지듯이 서로서로 막 이렇게 안 좋다. 너랑 나랑은 너무 안 맞다. 이런 말을 하시다가 언니들이 이제는 나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언니들한테 이제 대응을 하는 말도 그냥 처음에는 감정에 실렸다가 그동안 엉어리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로부터 짜내야 되니까 엉어리진 말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또 스님 가르침을 듣고 그게 연해지니까 요럴 때는 나도 모르게 또 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말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어제도 언니가 또 나한테 요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더라고. 또 베이비부모 세대이기도 하고. 근데 나도 모르게 언니한테 내가 응대를 하는 게 말 한마디 안 지고 하니까 언니가 더 하면서 딱 본인한테는 맞는 말을 하니까 이게 나를 다시 2차적으로 짓밟고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용띠 언니, 우리 집안에 둘째 언니 용띠 언니인데, 나를 너무 아프게 했던 분인데, 어제는 엄마한테 영상 전화가 왔는데, 나에 대해서 계속 안부를 묻는 거야, 우리 언니가. 아무런 그게 없는데, 어, 우리 집에는 우리 엄마가 제일 왕버리시거든요. 여왕버리신데, 여왕 케이미. 근데 모든 건 우리 엄마한테로 통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 칭찬을 우리 둘째 언니 용띠 언니한테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요즘 심부름도 잘하고 요즘 뭐 말도 잘 듣고 막 그러니까 우리 부탁 언니가 용띠 언니가 요즘 가족들이 언니도 잘 되고 엄마도 식사도 좀 못 하시고 하다가 지금 또 잘 하시고 그래서 음. 우리가 식구들이 다시 이렇게 싹 부드럽게 되는 느낌?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 한번 내뱉는 것도 내뱉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수습하면 어떻게 내가 다시 공부를 해서 재정립해서 해 나가는 게 그게 성장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렇게 하시면서 좀 정리도 또, 그죠? 스스로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그렇게 좀 하려고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참 나눔이 또 이렇게 또 각자의 또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죠? 우리의 각자의 또 이렇게
나누는 얘기 속에서 또 서로 또 내가 하는 말에서 내가 또 잡아가고 찾아가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또 연구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또 배우는 게 또, 아, 나는 또 그 생각을 못 했는데 하고 또 새로운 것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